시장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시장이 작년과 사뭇 다르죠. 여러 가지 악재성 뉴스가 나옴에도 그에 대한 내성을 보이고 시장은 호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시장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체적인 시황부터 해서 산업 종목 얘기까지 쭉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상호 관세, 맞불 전략이죠.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 키워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고하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섹터의 못난이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갑니다. 이구환신부터 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조금 온기 확산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볼지 시장 전략 짜주세요. 네, 반도체 섹터만 놓고 보면 여전히 테크 섹터, 그러니까 IT 중심으로의 시장의 어떤 베팅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도 지금 보면 테크 섹터로의 헤지 펀드들의 투자가 지금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하루 동안 17% 빠지는 날도 있었지만은 딥시크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딥시크가 오히려 이제 어떤 비용을 조금 낮추면서 대중화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좀 중국 쪽도 지금 보면 이구환신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IT 섹터에 온기를 불어넣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국 이구환신 정책에 스마트폰과 PC, 그다음에 태블릿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5년 1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맞추어졌고요.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채널 재고도 춘절 기간에 이렇게 소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결국 재고 소진의 강도가 예년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IT 부분에 상당히 좋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소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주 가운데서는 물론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삼성전기가 최근에 모습이 괜찮죠. 네. MLCC 관련 쪽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도 최근에 이구환신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춘절 기간 중국 전국 가전 매출은 전년 대비 166% 그리고 휴대폰 매출도 182%나 증가하면서 주요 이커머스에서 이구환신 검색량이 4천만 건이 넘어서고 있고 주문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국적으로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제품 판매량이 450만 대를 돌파했다 나오고 있고 이구환신 총 매출의 45% 차지하면서 상당히 좋죠. 자, 이구환신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의 안정세 그리고 오히려 가격 인상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트랜스포스가 제공 중인 스팟 프라이스를 보더라도 가격 하락 둔화가 완만하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CXMT발 공급 이슈로 인한 수급 밸런스가 모습이 상당히 무너졌던 DDR4에서 가격 하락이 멈추고 낸드 가격은 이번에 인상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야기되는데 낸드 업계에서 춘절 이후에 가격 인상이 들렸는데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파이썬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춘절 이후에 낸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10%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고 이야기 들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상당히 좀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컨트롤러 업체의 가격 인상 시도가 업계의 재고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재고, 채널 재고의 조기 마무리가 고객사들의 메모리 재고 조기 정상화에 따라서 주문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 글쎄요. 아직까지는 일부 트렌드 포스 쪽에서는 약간 좀 단발성 이슈도 있을 수 있으니 아직은 좀 보자 이런 견해가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HBM 등의 스페셜티 제품에 집중됐던 시장이 레거시 제품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해서 가격 하락을 멈추고 낸드가 가격 인상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스페셜티 제품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긍정적이다 보는 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튀어오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역시 HBM 같은 경우도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올해 증가율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이 나온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IT에 대한 쌍두마차가
기존의 스페셜티 쪽도 좋고 그다음에 레거시가 굉장히 눌려있던 섹터들도 소부장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지금 확실히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HBM 중심의 시장에 관심이었다가 그 외 일반 디램, 낸드까지 해서 관심이 확산되자 마침 기다렸던 듯 여러 가지 뉴스가 맞물려서 이제 일반 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꽤 올라갑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관심은 넓어질 수 있으나 돈은 확장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들고 있는 돈 파이는 같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페셜티 HBM에 집중해서 투자를 할지 지금 약간 이런 쪽이 조정 나올 때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못 갔던 쪽에서 레거시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고민된단 말이죠. 만약에 부장님께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돈을 맡겼어요. 그럼 부장님은 어느 쪽에 더 좀 무게 실어서 투자하실 거예요? HBM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네. 이제는 이제 HBM이 다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요. 확장선에서 봤을 때 약간 지금 뷰가 바뀌는 게 하이닉스를 여전히 좋게 보지만 그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좋게 보는 강도가. 그러니까 좋게는 보지만 과거처럼 하이닉스밖에 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보던 시장이 약간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분위기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롭게 달라진 게 이제 DDR4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HBM3E는 하이닉스가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했고 낙수 효과에 따른 다른 밑에 밸류 체인들이 상당히 좋았다면 지금은 HBM4에다가 그다음에 ASIC 반도체라든지 올해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본딩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는 거고요. GDDR 쪽도 그렇고 지금 SK 쪽에서 지금 SIC라는 쪽도 새롭게 이제 이야기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IT 쪽이 이제 확장되면서 작년에 HBM만 몰렸던 그런 IT의 중요성이 지금은 ASIC 반도체의 중요성도 좀 올라가고 있고 확장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어떤 테마군에 따라서 역시 반응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거시가 워낙 눌려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이제 스페셜티 쪽으로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지만 스페셜티 관련 종목들은 꽤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 맞추기 형식에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지금 입장이 상당히 좀 선회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레거시 반도체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예시로 든다면 동진 세미캠 같은 소재주가 지금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레거시 소재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그 레거시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을 네.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요. 사실 어제 막 두산테스나에 동진 세미캠 네. 혹은 원익그룹주들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많은데 네. 그러면 한 종목을 뭘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원익 IPS네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크 시스템즈, 리노공업, ISC, 두산 테스나 등등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꺾어야 된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도 AI 가속기 이런 부분도 여전히 이제 증자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좋았던 종목들, ISC, 리노공업, 파크 시스템즈 등등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약간 반발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봐야 될 것은 새롭게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이런 레거시 제품에 조금 더 집중되는 쪽의 부분들도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튀어오른다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8, 9%까지 지금 급등각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원익 IPS는 4분기가 매출액이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306억 원이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156%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또 111% 영업이익이 급등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레거시가 안 좋다 이야기를 하지만 원익 IPS가 굉장히 견조한 어닝이 나온다는 점이죠. 반도체 장비 매출도 2,162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D램 장비 출하가 순조롭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주력 고객사 쪽에 V9 낸드 쪽 관련된 낸드 R&D 매출도 집중적으로 반영되면서 이 낸드 쪽에 관련된 부분들로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매출도 어느 정도 국내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을 또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로 HBM 아닌데 레거시 쪽에 이렇게 실적이 좋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여전히 있겠지만은 선단 공정의 어떤 수요가 양호하다는 점이고 일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장비 제조 라인에 대한 어떤 다른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 매출 수요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올해 매출 추정치는 8,640억대, 작년 대비 14.6%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458억대까지 나오면서 전년비 200% 이상 일단 급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매출은 지금 장비 매출이 6,660억대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디램 투자를 지속하는 반면 AI 수혜 강도가 약간 낮은 쪽에 대한 낸드 쪽은 감산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제 감산이라는 것이 좋은 시그널은 아니긴 하지만 다만 AI 데이터 센터형 ESSD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 투자가 사실 이게 전환 투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 투자가 집행되고 예상되기 때문에 원익 IPS 신규 장비 매출의 실적 기회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고객사도 지금 디램 장비 매출은 정치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약간 이야기하면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전환 투자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도 올해 한 2천억 가까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로도 15%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을 견인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사의 전환 투자, 해외 고객사의 신규 투자, 장비 수요가 견조하게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 이렇게 눌려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고점 대비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R 제외한 IT 전방 수요가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아마 어떤 장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기운은 아직은 있지만 다만 원익 IPS는 선단 공정형 신규 장비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낸드 캐펙스의 규제 효과 영향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전환 투자에 관련해서 성장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찾았고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PBR 밴드 하단입니다. 아직까지는 밴드 하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주가에서 사서 그렇게 잃어버릴 만한 주가 수준이 아니다는 점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주식을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올해 1월 달 가격이 낸드 이후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2분기 이후 지금 낸드나 디램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업황이 만약에 다르게 이야기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구 환신 등을 포함한 수요가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마 AI에 대한 온 디바이스 AI가 많이 나오면 안에 기본 탑재되는 메모리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6기가에서 8기가, 그다음에 10기가, 12기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온 디바이스 AI가 점증되면서 여기에 대한 디램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업황이 올해 2분기 이후에 회복된다면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단 공정, 선단 공정에 있던 소부장이 HBM의 멀티플을 똑같이 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너무 눌려있는 멀티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우리가 삼두마차죠. 동진 세미캠, 원익 IPS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장돼요. 지금 5일선, 21선, 61선 다 뚫고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저희 방송하는 사이에 10% 넘어서 13%까지 올라가면서 121선을 이제 시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기 차트 본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오늘 이제 매매 전략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사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방송 중에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방송 중에 급등이 나와서 조금은 그렇긴 한데요. 근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급반등에 따라잡아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글쎄요, 25,000원대 정도가 이제 박스권이었거든요. 하단 박스권이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이 좀 나오겠지만은 결국 지금 최근에 실적단이 나오면서 하나증권이나 다른 쪽에 봐서는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주가, 목표 주가 4만 원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2만 원대 중후반 정도, 2만 원 중반이잖아요. 26,000원, 7,000원. 정도 순이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에서 여전히 좀 비중 확대를 하셔도 좀 어느 정도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 최근에 동진세미캠도 그 무거운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바닥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에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쪽의 레거시 제품의 장비주들도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무거웠던 전통 반도체 레거시 쪽에서 함께
일단 뭐 기간이 어찌됐건 가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오늘 말씀 주신 포인트 내 원익 IPS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산업 포인트 종목 들어봤습니다.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